자, 무신, 개해, 병호, 임진 일주를 보겠습니다. 자, 병화가 해월에 태어났죠. 그 다음에 임수와 개수, 관살이 혼잡되어 있으니까 이 하나를 없애야 되죠. 다행히 무기화파를 없앨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오화 있고 신금, 진금, 병화가 그다지 강해 보진 않습니다. 자, 차조. 이 명조는 일주, 수, 좌, 왕인. 일주, 병화가 비록 왕한 양인에 앉아있다. 오화죠. 오화에 앉아있고, 오화 위에 앉아있고, 생후 해월, 해월에 태어났고, 구경, 연구할 구, 마침내 경. 그러니까 연구하여 보면, 궁구하여 보면, 자, 병화가 해월에 태어났으니까 휴수죠. 그래서 오행이 무목, 오행에 목이 없다. 임수, 병투. 자, 임수와 개수가 투관했죠. 천간에 두 개가 투관되어 있는데 이 해수에 뿌리를 두고 신금이 뭐예요? 생을 받죠. 그래서 지봉생왕 지지에서 왕을 생을 받고 있고 생왕을 만나고 있고 각립문호. 자, 각립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 개수나 임수가 각각 하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의 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기쁘게도 기합거 개수. 그런데 무기합파로 이 개수가 없어져 버리죠. 개수가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뭐예요? 이 개수가 해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히 화되지는 않죠. 어쨌든 이 임수와 개수가 관살이 혼잡되어 있는데 무기합파로 개수가 없어지니까 불치혼야라. 혼야에 이르지는 않는다. 혼잡에 이르지는 않는다. 갱묘. 더욱 묘한 것은 운주 동남목화. 자, 운이 동남 목화 이렇게 그러죠. 동남목화로 흐르니 향방 출신이고 향방으로 출발을 해서 청사 이게 사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18번. 여기 보면 주석석 있는데 줄사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줄사. 자, 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총회할 때 그런 촉자되니까 총회를 주는 거죠. 그리고 전례, 자달. 그래서 향방 출신으로 총사. 그러니까 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임금을 의미한다 보면 되니까 임금이 주는 것을 전하여서 가져오고 그 다음에 자달이라고 하는 것은 자달이라고 보면은 이제 그 골래라는 뜻으로 함께 보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자줏빛 자잖아요. 자줏빛 자에다가 무은달자니까 자줏빛 문이니까 우리 궁궐문 보면 뭐예요? 빨간 그 동그랗게 태국 모양처럼 그림 사극에 보면 그런 문이 많죠. 그런 것처럼 자달하니까 자줏빛 문이니까 그거를 이제 궁궐에 있는 문들을 말하기 때문에 궁궐에서 골래에서 그러한 임금이 시키는 일, 그런 하사하는 일들을 왔다 갔다 그렇게 받들었다 그 말이죠. 향방 출신으로. 그래서 임금이 하사하는 물품이 궁정에서 전해오고 조책을 받들어 이렇게 해석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또 황실 전례 보물을 관리하는 이렇게 해석하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황실 내에서 궁궐 내에서 일을 했다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한 일을 해서 승선 황당. 자, 협력해서 보좌를 하는 거죠. 황당이라는 건 직책 있죠? 그래, 황당을 협력해서 보좌를 했는데 뭐 했냐? 승선. 자, 승자는 이을승자고 선은 베풀선자죠, 원래. 근데 베풀선자인데 임금이 내리는 교서도 선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임금이 내리는 교서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전달하거나 여러 가지 그런 일을 하면서 황당을 도운 역할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명조 보겠습니다. 막 너무 번잡스럽게 움직이네. 자, 병화일주가 해월에 태어났어요.
아까와 거의 같죠? 한번 볼까요? 비교 비슷한데. 자, 보면 병호 일주고, 계일주고, 무신, 임진. 아니죠, 이건 했죠, 지금. 이명기를 보려고 하는 건데. 자, 보면은 병술, 계해, 무호, 임진. 좀 차이가 있긴 했는데 두 개를 볼게요. 자, 병술 일주가 역시 양쪽에 개수와 임수가 있어요. 근데 무게합한 것도 똑같아요. 근데 보면 진술, 해, 오인데 이제 오화가 양인에서 술로 바뀌었죠. 진술충을 하고 있고. 자, 병술 일주가 이루한 병술 이론 생후 진시 봄자락이죠. 봄의 끝자락이죠. 아니 진시 해시인데 아니 진시네. 해월이고 진시죠. 진시에 태어났으니 충거 고근. 자, 술 신정무. 자, 병화가 술도 속에 뿌릴 거 고죠. 그런데 이 진술충으로 이 술이 고가 열리죠. 그러죠. 그래서 충거 고근. 자, 이 진술충이 진이 술하고 충을 해서 술 속에 있는 그 뿌리를 흔들어서 열어버리죠. 그래서 임계 병투, 임계가 양쪽에 투관되어 있고 희기무합. 그래서 무기합화를 반기고 거관유살, 관을 없애버리고 무기합화로 관을 없애버리고 칠살을 남겨둔 유살, 거관유살, 관을 합거하고 살을 남겨두고 갱희 연봉 인조. 더욱 묘한 것은 연에서 뭘 봐요? 오화를 보죠. 양인. 아까는 일지에 있었어요. 그런데 일지에 있었는데 이제 연지에서 연에서 양인을 보아서 그 양인이 돋고 있죠. 그래서 화허. 자, 보면 화가 밑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하는 좀 애매해요. 양쪽에 그가는 것들 임수, 개수가 있고 해수 있고 해월이고 진토 속에 술토 속에 있는데 진술충을 막 흔들어 버리니까 병화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화한 거죠. 화는 화고 유염. 자, 오화가 있기 때문에 불꽃은 있어요. 화가 병화가 허약하긴 한데 불꽃은 있다. 갱묘 무금.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더욱 묘한 것은 금이 없어요. 금이 있으면 금생수로 해서 물이 더 왕성해지는 거죠. 처승전조. 자, 앞의 명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기는 것 같다. 앞에 전조 이 명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좋은 것 같다. 자, 밑에 오화가 있냐 없냐 그 차이죠. 오화가 여기에 있냐, 열지에 있냐, 연지에 있냐 그 차이죠. 그래서 과갑 출신, 과거 출신으로 숙영태원. 자, 영태원이라는 곳. 영태원이라는 것을 영태원 그냥 영태원이라고 할게요. 영태원에서 잘 숙자죠. 영태원에서 자면서 어떤 영태원에 머무르면서 무겁게 선지직. 한번 볼까요? 영태원에 자면서 10일 동안 이게 열흘순이잖아요. 열흘순 10일을 나타내니까 10일 동안 임금이 내리는 교지 그런 거죠. 임금이 내리는 그러한 교지를 정리하는 그러한 직책을 맡았다. 중요한 직책을 맡았다. 자, 임금의 말씀을 좀 보시면 해석해보면 임금의 말씀을 열흘마다 정리하는 직책을 맡았고 왕명을 선포하는 관직에 거듭 공헌했으며 이렇게 해석하신 분도 있어요. 자, 왕명을 선포하는 관직에 거듭 공헌했으며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무겁게 빌렸다, 맡다,
순, 열흘의 선. 아까 제가 선은 베풀다는 뜻도 있지만 제 호의 법선의 선자가 이 선자죠. 베풀선자, 두루 베풀선. 그런데 여기는 임금이 내리는 뭐 교서 같은 것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승선이 고려 때 이제 우리 중국 관직이지만 우리 고려에도 보면은 밀직사에 딸려 왕명을 전하던 정상품의 벼슬을 승선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승선이 그러니까 중국말로 하면 이제 관명인데 청수안스 하면은 이제 승선사라고 하는 그런 관직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왕명을 전한 왕명 출납이라고 하죠. 우리가 승정원이라고 하죠. 조선시대 때는 승정원, 왕명을 출납하는 기관을. 그래서 어찌됐든 그러한 열흘마다의 임금의 그 말을 정리하고 그런 걸 하는 직책을 맡았고, 그 다음에 우복이 무슨 뜻이 있을까요? 그냥 우복. 뭐 우복이라고 따로 뭐 특별한 뜻은 있는 것 같지는 않네요. 중국말로 볼까요? 그냥 뜻은 없고 우복을 나누는 것을 꾀했다. 그래서 옷을 나누어주는 계획을 세웠으며 이렇게 그냥 번역을 했어요. 옷을 나누어주는 계획을 세웠으며 쇠약 원래 이제 높을 융자 쇠사슬 쇠자 그 다음에 자물쇠 약자래요. 그래서 특별히 높은 쇠사슬 열쇠의 권한을 가졌다. 그러니까 특별히 큰 자물쇠를 관리하는 권세를 누렸다. 그러니까 어떤 창고직이라든가 어떤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했다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궁중에서 관직 생활을 한 거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앞에 명조하고 약간은 좀 더 나아 보인다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 명조 보겠습니다. 자, 정미일주가 미월에 태어났으니까 여름 제철에 태어난 거죠. 여름 끝자락이니까 미월에. 그리고 임수가 있고 개수가 있고, 자, 관성과 칠살이 있죠. 근데 관성을 정임 한목으로 없애줘 보니까 낫겠네요. 이야기할 것 같아요. 자, 차조 1월 개 정미. 자, 1월이 1과 5월이 모두 정미이다. 실살목은 실의 살, 개수는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신무임경. 근데 여기 임수가 얘가 있기 때문에 신금은 개수하고 너무 멀어서 밑에 개수가 뿌리가 없어요. 그것이 반가운 것은 임수 관성이 조살. 이 임수가 개수를 도와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불이합냐. 그런데 마땅치 않는 것은 뭐예요? 임수가 이 개수를 도와줘야 되는데 마땅치 않는 것은 임수가 개수를 도와주기 전에 정임 한목으로 합을 해서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것이 불이 마땅치 않다. 행위 임수 자신. 다행스러운 것은 임수가 신금에 앉아 있어서 합이 불화. 합을 하지만 화하지 않다. 왜 그렇죠? 자, 임수가 정임 한목을 해서 목으로 가버려야 되는데 수의 성분이 있냐 없냐는 것은 밑에 뿌리를 두고 있냐 없냐를 보고 결정하시면 돼요. 임수는 신금 밑에 신금 속에 있죠. 지장간에 신무임경, 임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의 성분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요. 목으로 바뀌더라도. 그래서 목의 성분이 남아있어서 수의 성분이 남아있어서 정임 한목으로 가더라도 목으로 완전히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불화한다. 합은 했지만 합이 불화. 합은 했지만 불화다. 완벽하게 화한 건 아니다. 신금이용, 신금을 용신으로 삼아서, 왜냐면 금생수 이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요. 갱묘, 운주, 서북금수. 아, 좋네요. 금수 방향으로 흐르니까 서북금수 방향으로. 자, 경신, 임계를 이렇게 금수 방향으로 흐르니 조기 관살 도습니다. 관살이 일어나는 것을 도와요. 금수가 가니까 개수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향방 출신이고 사판, 이제 이거는 벼슬아치 명부예요. 사판이 연등, 벼슬아치 명분에 연달아서 올라가니, 그러니까 계속해서 벼슬을 이제 승승장구해서 올라가니 그런 말이고요. 88 보면 사판, 이 벼슬아치 명부. 유혈령, 이 천삼화, 혈령에서
해열령에서 삼화로 옮겼고 위제 황당 자 제자를 보면 무리제자 자리 위자 그러니까 황당과 무리에 위치했다 그러니까 황당과 비슷한 위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벼슬이 황당까지 거의 올라갔다라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명제 보겠습니다. 무진 기사 갑진 을묘 근데 무토가 갑목이 있고 을목이 있죠. 자 을목은 정관이고 갑목은 칠살이죠. 그런데 갑기합토에서 갑이 없어지니까 좋겠죠. 근데 갑 위에 진토 여기가 있죠. 목의 기운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월에 무토니까 여름에 무토고 진묘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볼게요. 무토 생후 4월 자 무토가 생후 4월에 태어났으니 일주 미상불황 일주가 왕하지 않다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요? 일주가 4월에 태어났는데 무토가 4월에 태어났는데 그것이 아직 왕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왕하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연, 지지, 양진 그리고 또 지지가 두 개의 진토가 있어요. 그럼 무토 입장에서는 뿌리가 되는 거죠. 양진이 있어서 목의 이역이 역적, 목의 이역이도 또한 충분하다. 아까 이제 진묘가 봄에 토니까 목에 여기가 있죠. 희, 기, 합살유관. 자, 갑기합토로 살인 갑목이 합살을 돼버리니까 반가운 거죠. 정관 을만 남았으니까. 그래서 관성좌록. 자, 관성인 을목은 밑에 묘목 위에 앉아있으니까 녹에 앉아있는 거죠. 더욱 묘한 것은 갱묘, 더욱 묘한 것은 운도, 생화, 불패. 운도, 즉 행운의 방향이 대운의 방향이 생하고 화하는 방향이라서 불패 이그러지지 않는다. 자 화토로 가면 되겠죠. 화토 사오미 갱묘 운도 생화토 자 생하면 화고 금수, 임수, 개가수가 오는데 왜 중간에 금수가 오는데 이게 왜 생화라고 불패라고 했을까요? 어찌됐든 원문에 보면 갱묘, 운도, 생화, 불패 생하고 화하는 가서 이그러지지 않는다. 금수가 오면은 수가 오면은 수생목으로 인성을 생해주고 목을 생해주고 그래서 그런가? 사오미, 임수, 목. 어쨌든 이렇게 이 해석에 의하면 더욱 묘한 것은 운의 길이 생하고 화하고 이지르지 않아서 소위 그러한 까닭에 조등 일찍이 운노 벼슬길에 올랐고 장 손바닥장이죠. 장 전적은 이제 서류 보관 뭐 이런 쪽인 것 같아요. 이 지제고 알릴고 그래서 일찍이 전적을 맡아서 고하는 것을 제어하고 고하는 것을 알게 되고 직역하면 이래요. 자 맡을 손바닥장이니까 전적 도서를 담당하는 벼슬이래요. 그래서 전적을 장악해서 그리고 알게 되고 제고 담당하고 알리는 건데 이제 담당하고 저수를 맡았으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책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전적이 제고 전적을 맡아서 그리고 제어하고 알리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 이렇게 직역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의역은 전적을 담당하고 저수를 맡았으며 이렇게 해석할게요. 그 다음에 배, 모실 배, 뭐 배석할 배 이런 거죠. 우리 배시문 할 때. 자 모시고 자 시종이라고 하는 그 직책 한림학사 6부에 상설해요. 이게 시종을 모시고 그리고 응해서 전달해요. 자 뭐를 선은 뭐다? 임금의 뭐 교서 이런 것도 해당된다고 했어요. 원래는 베풀선 뭐 그런 건데 이제 임금의 교서 등을 전달하는 거. 그래서 모시고 시종을
모시고 왕이 저서를 선포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하겠습니다. 90번에 보면 이제 다르게 해석하신 분 보면은 국가의 중요 문서 즉 전적을 손아귀에 넣고 주물렀으며 손바닥장을 그렇게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호를 알았으며 지제고라고 그랬죠. 제호를 알았으며 시종을 모시면서 전선에 응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신 분도 있어요. 국가의 중요 문서를 손아귀에 넣고 주물렀으며 제호를 알았으며 시종을 모시면서 전선에 응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신 분도 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가급적이면은 말이 안 돼도 그냥 직역하는 벌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직역. 그래야만 해석이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바닥장, 전적, 이제고. 자, 전적을 손바닥으로 잡은 거니까 전적을 맡은 거죠. 그리고 알게 됐어요. 뭐를? 제고. 제고가 지금 말이 애매한데 원래는 제어하고 제어하고 그 다음에 알리고 제어하고 알리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시종을 모시고 그 다음에 응하고 전한다. 뭐를? 임금의 교서를 정하는 역할을 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쉬었다 다음 얘기 하겠습니다.